Hush, little baby, don't say a word. Mama's gonna buy you a mockingbird. And if that mocking... 자, 그러면은 그 손대범 위원이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그 플레이오프 하고 싶어 했던 건 아니고 정규리그 리그를 너무 많이 하니까 똑같은 얘기 몇 번째 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거 약간 좀 우리도 잊혀질 때 좀 다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일단 플레이오프 프리뷰입니다. 일단 9일부터 시작하는 KB와 하나원큐. 정규리그에서는 6전 전승이에요, KB가.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본인은 언제 해설하시죠? 밝힐 수 없습니다. 네. 건너뛰실까 봐서. 사실 그 생각했어요. 네. 네. 굳이 말씀드리면 그 경기는 프렌의 거세요. 네. 많은 분들이 제가 해설하는 날에 굉장히 좀 약간 조마조마하십니다. 이 경기가 가뜩이나 목소리도 텐션이 낮는데 점수까지 다 벌어지면은 무슨 낙으로 경기를 봐야 되나. 근데 올 시즌 그 6라운드 KB하고 신한은행 경기 중계하셨잖아요. 전 그때 느꼈어요. 단순히 그냥 점수차가 벌어지는 게 가비지가 아니다. 그 경기 10점 차 이내로 결과가 나왔거든요. 결국은 정말 손대범 위원은 결과로 말할 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가비지를 모두 관장하고 있습니다. 네. KB 하나은행 하나원큐 네네네. KB 하나원큐의 득점 우위 시간을 보면은 네. 하나원큐의 6번 맞대결에서 득점 우위 시간을 가졌던 것이 12분이 총 안 됩니다. 네, 전체적으로 대체로 6경기 하시면 240분일 텐데. 네, KB가 37분, 39분, 38분, 35분, 38분 6라운드 때 조금 느슨하게 해서 28분 20초 네, 그 정도의 득점 우위 시간을 가져갔을 정도로 완전히 압도적이었죠. 네, 저는 한 가지 근데 이 득점 우위 시간을 떠나가지고 네네. 약간 이 시리즈에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양 팀의 6라운드 경기 내용이 네. 약간 상반됐다는 거. 어떤 얘기했냐면은 KB는 6라운드 마지막 날까지도 뭐 6라운드 마지막 경기 신한은행전 약간 좀 느슨하게 하다가 좀 큰 코 다칠 뻔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 레벨이 낮지가 않았어요. 이게 중계 중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우승을 지은 팀 중에 역대급으로 가장 열심히 했던 팀이 아닌가. 마지막 날 우승이 결정된 것도 아니고 이미 6라운드 초반에 결정됐잖아요. 누구나 다 우승할 거라 예상했었고. 네. 근데 모두가 다 최선을 다했어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뭐 네. 화요연 선수라든지 김예진, 염유나 뭐 김민정 선수까지 출전 시간에 안배는 있었지만 네, 루즈볼 생겼을 때 마치 플레이오프인 것처럼 달려서 점프볼, 헤드볼을 만들고 수비를 하고 몸을 날리고 리바운드 잡아주고 네. 이런 팀 플레이 자체가 막내들까지도 눈빛 좀 살아있는 농구를 했다. 굉장히 그러면서 투철했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즌 마쳤습니다. 반면에 하나원큐 같은 경우는 만족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6승 5패, 5승 6패였을 거야. 제가 제 기억에 3연승을 했을 때가. 근데 그 뒤에 성적을 보면은 뚝 떨어졌죠. 근데 역대 4위 팀 중에서 우리은행, KB를 한 번도 못 잡고 플레이오프에 간 팀이 거의 없습니다. 예. 네,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1위, 2위, 3위를 잡은 4위 팀. 이번에 하나원큐가 1, 2, 3위와의 18번 맞대결에서 한 번 이겼어요. 네, 삼성한테.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는 역대 4위 팀 중에 가장 약한 팀인데 어쨌든 창단 후 첫 플레이오프 이후에 굉장히 해맑게 웃고 박수치고 울었죠. 사실 감동적이었어요. 왜냐면은 하나원큐의 히스토리를 보신 분도 안 알겠지만 어쨌든 플레이오프 간 것 자체가 굉장한 업적이죠. 이 팀한테는. 그런데 너무 빨리 안심한 게 아닌가. 밑에 팀들이 워낙 못했기 때문에라도 너무 안심하다 보니까 경기 내용 자체가 이미 결과를 얻었다. 네, 그러니까 특히나 이 하나원큐가 마지막 홈 경기였나 임원들도 굉장히 많이 오셨던 경기. 그 경기 끝난 다음에 댓글들을 보면은 굉장히 약간 팬들이 아쉬워하죠. 왜냐면은 뭐 다실까봐 최선을 다하지 않아 그런 게 아니라 경기 내용 자체가 너무 안일했기 때문이죠. 상대 팀보다도.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너무 빨리 마음을 놔버린 게 아닌가. 오히려 뭐 부상 우려가 있겠죠. 이미 부상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네. 하지만 시즌을 마무리하는 방식 자체가 감독님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너무 안심해버린 게 아닌가. 반면에 김정은 선수가 혼자서 소거리를 하고 있고. 그런 걸 봤을 때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전투력을 끌어올려서 우리 KB 잡아야 돼 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또 가뜩이나 강팀들만 만나면 혹은 중요한 경기만 만나면 걸리면은 약간 좀 조마조마해하고 부담을 많이 느끼는 이 팀 자체가 그런 성격인데 KB를 상대로 과연 3경기 중에 경쟁을 몇 번이나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좀 됩니다. 저는. 이 말씀하신 것 중에 KB가 마지막 라운드, 마지막까지도 좀 전투력을 가져가는 경기를 했다. 이 부분은 사실 요 앞에 했던 얘기에 좀 대척점이 될 수도 있는 얘기인데 정규리그하고 플레이오프의 텀이 거의 8일이나 생겨버리는 바람에 사실 이것도 이유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KB가 사실은 우승을 확정하고 바로 안배에 들어갈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KB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들어가기에는 플레이오프까지 너무 시간이 많이 납니다. 오히려 지금 분위기하고 경기력 좋은데 이 상황에서 확 출전 시간을 줄여버리면은 좋았던 감각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해서 그랬는데 사실 그런 거 치고도 선수들이 20분, 25분 뛰면서도 코트 안에서 좀 보여줄 거라 계속 보여주는 느낌이 있었죠. 오히려 염류나 김민정, 김예진 선수의 합작이 좀 더 손발이 잘 맞아 들어간 느낌이 들었었고 늘 제가 1라운드, 2라운드 KB 중계할 때마다 아쉬웠다고 말씀드렸던 게 박지수가 없을 때 경기력이 정말 안 좋다라는 말을 굉장히 그쵸. 많이 했었어요. 근데 박지수를 제외하면 MVP라고 할 선수도 없다. 네, 이렇게 근데 했었는데 6라운드, 5라운드, 6라운드쯤 되면은 약간 박지수 선수가 없을 때 물론 훌륭했던 건 아니지만 당장 지금 박지수 선수가 없다고 치면은 플레이오프에 갈 수 있을까 했을 때 약간 어두울 수도 있겠죠, 전망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내용 자체가 썩 나쁘지 않았다. 어린 선수들이 나왔을 때도. 작년과 비교하면은 그 절대적인 비교는 좀 그렇지만 그 분명히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선수들이 박지수 선수 없이 경기를 뛰어도 자신 있게 해보고 안 되면은 다시 박지수가 들어올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금 시즌과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자신 있게 하긴 해야 되는데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내가 물어주면 끝이야라고 이런 생각을 할 때하고는 다르겠죠. 네. 벤치에 가려고 박지수가 벤치에 있는 것 자체로도 KB에 갖고 올 수 있는 어떤 전력 향상 효과는 분명 어느 정도는 있는 거다. 그거는 뭐 슈퍼스타를 갖고 있는 팀이 누릴 수 있는 그쵸, 최고의 장점이고. 모두가. 네, 네. 어쨌든 그게 있기 때문에 선수들도 성장을 했던 거고 김한수 감독도 그걸 믿고 벤치 멤버들 많이 기용했던 네네. 거고 어쨌든 MVP가 누릴 수 있는 갖고 있는 팀이 누릴 수 있는 그 최고의 혜택이고요. 네, 그거는 뭐라고 하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마지막까지 어쨌든 잘해줘서 덕분에 보는 입장에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다만 이제 하나원큐랑 맞대결해서 이제 3경기인데 KB도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될 거는 역시나 승부사 김정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식의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겠다. 네, 뭐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방심해서는 안 되겠죠, 또. 하나원큐가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위팀 1, 2, 3위 팀과의 경기에서 1승밖에 없다. 이 부분은 사실 좀 그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원큐는 시즌 시작 전 그리고 시즌 초반에 목표 자체가 플레이오프가 아니었어요. 10승. 10승이 목표였고 우리의 전력이 너무 약하다는 걸 알고 있어서 리그 운영 자체가 선택과 집중이었어요. KB 특히나 뭐 우리은행보다도 특히 KB랑 만나면은 경기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이 가더라도 하루 쉬고 좀 더 약한 팀이랑 경기면은 그쵸. 그 다음 경기도 였죠. 네, 안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는데 그러다가 사실 10승도 눈에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다른 팀들이 떨어지면서 플레이오프가 보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는 또 더 적극적으로 더 안배를 할 수밖에 없는 좀 더 일찍 예를 들어 삼성생명과 백투백 경기가 있었던 그 올스타 브레이크 직전이나 이런 데서 한 경기라 좀 이기고 했다면은 좀 다를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삼성생명전은 이겼어야 됐던 경기였어요. 네, 그쵸. 그걸 반드시 둘 중에 하나 꼭 잡았어야 됐던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 얼타는 모습 보였고 이게 막 안일하게 플레이한 것도 아니고 얼타면서 이제 무너진 거는 한계가 노출된 거죠. 큰 경기에서의 어떤 경험적인 측면 그리고 그거는 그렇고 6라운드 때 그 마지막 시리즈 1년에 몇 경기들은 아예 정식줄 나버린 경기였죠. 왜냐면은 플레이오프 확정됐으니까. 근데 그런 거 내용 자체가 약간 좀 아쉽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런 얘기들 하죠. 좀 그 동기부여 측면에서 하나원큐 지금 현재 하나원큐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경험이 없다가 불가능할 것 같은 성적을 내 가지고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팀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우리가 이 돌풍을 이어가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마음속 어느 한 구석에는 우리는 할 만큼 해냈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게 특히나 1위 팀이랑 붙는 상황에서 이거는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을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말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선수들도 열심히 한다 하지만 그게 보기만큼 안 나올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약간 그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여전히 성장한 건 맞지만 조금은 더 전투력을 좀 보이면 어땠을까? 어린 선수들이 기회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6라운드가 약간 좀 아쉬웠다. 마무리가. 사실 저희가 이렇게 여기서 지금 이거는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뭐 현장도 그렇고 대부분의 분들이 KB와 하나원큐 시리즈는 사실 KB의 3대 0 승리를 예측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사실 그게 더 많은데 지금 뭐 정신적인 김정은 선수가 어떤 좀 변수를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이걸 떠나서 경기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원큐가 KB를 잡기 위해서. 와, 근데 진짜 강팀을 제가 잡기 위해서는 진짜 모든 것들이 언더독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네. 모든 것들이 다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수밖에 없는데 사실 KB가
정말 악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박지수라는 림 프로텍터가 안쪽에 있고 이 안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마왕들을 이겨야 됩니다. 김예진 한번 손질하죠. 염윤아가 한번 탁 치죠. 김민정 한번 하고요. 허윤 선수도 하죠. 허연이 먼저 하자. 그러니까 이게 수많은 손질과 범핑을 이겨내고 올라가는데 박지수가 있으면은 상당히 맥이 빠지죠. 돌아 나오죠. 그래서 네, 그래서 양인현 선수가 밖에 나와서 외곽을 중거리 슛 던지든지 롱투를 던지든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발생하는 리바운드 싸움. 사실 여기서 엄서희 선수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봤는데 이 엄서희 선수가 이번 시즌 출전이 불투명하죠. 네네. 네, 지난 일요일날 이제 알럿 바스켓볼 때문에 하나원교 국장님께서도 오셨지만 그때 물어봤을 때 불투명하고 모르겠다라는 말을 했었고 네네. 정예림 선수 역시나 컨디션이 썩 좋은 상태가 아니고 그렇다면 변수를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좀 어려운 승부가 되겠지만 양인혜 선수가 여러 가지 방법을 보면은 무조건 밖에만 나와 있잖아요. 양인 선수가 좀 바람직하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안쪽에도 있다가 한 번 또 스위치 스크린 타고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신지현 선수가 스크린 걸어주면 양인 선수가 받고 들어가서 공격을 한다든지 혹은 이제 플래시 포스트라고 하는데 갑자기 확 튀어나와가지고 하이 포스트로 혹은 블레이드 컷이라 해서 가운데 쪽으로 하이 포스트 자유투 라인 쪽으로 좀 움직이면서 슈찬수 날리는지 이런 식으로 몇 번의 예상치 못한 볼 없는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박지수 선수를 많이 흔들어 놓고 거기서 슈팅이 잘 들어가기를 기도하고 네, 김정은 선수가 열심히 몸싸움 해주고 이런 것들이 좀 조화를 이뤄야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외곽 싸움인데 신지현 그 다음에 김혜나 선수 김시호 선수 제일 전제 조건이 이 선수들이 평균 파울이 3개 안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왜냐면은 사실은 파울 트러블 걸리고 그 뒤에 자유투 맥없이 주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뛰고 싶어도 못 뛰고. 사실 KB와 만나는 팀들이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리고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KB를 상대로는 파울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박지수를 상대로 어쨌든 간에 정상적인 수비를 가져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블팀을 해야 되고 도움 수비를 가야 되고 손질이 많을 수밖에 없고 안에 자리를 뺏기기 전에 파울로 끊는 게 낫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일반적으로 KB는 그것도 박지수 효과죠. 파울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좀 영리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격 리바운드 많이 안 줘야 되겠고 근데 사실 이게 언더독의 신화가 동화 같은 얘기예요. 사실 이것도 돼야 되고 이것도 돼야 되고 저것도 돼야 되고 이게 단판 재면 승부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게 이어질 세 번을 이겨야 되는 시리즈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얘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삼성생명이 그 업셋 우승을 했을 때 그 삼성생명 관계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시리즈 다시 하라 그러면 우리 우승 못한다. 아, 그쵸. 이거는 그냥 그리고 정말 뭐 삼성생명 선수들 그때 뭐 김한별 선수, 김보미 지금 뭐 부장 뭐 이런 분들은 그리고 어린 선수들까지 정말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지만 다 같들 했던 얘기가 누가 잘했다 이걸 떠나서 그냥 모든 하늘의 기운이 삼성생명을 향했다. 같고 김보미 아직도 기억나는 1차전 때 제가 인터뷰를 했었어요. 경기 끝나고 그때만 해도 은퇴가 결정이 안 된 시점이었어요.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인터뷰를 찔렀는데 눈물이 흘러버린 거죠. 그러면서 2차 분위기가 흘러지긴 거고. 근데 그렇게 약간 좀 언니들, 동생들도 언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 또 김한별도 미쳐버렸고. 또 이명관, 신이슬 뭐 돌아가면서 그렇죠. 조금씩 해줬었고. 윤예빈 선수도 좋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조금씩 에너지가 모아졌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좀 흐름을 가져가기 위해서 1차전 경기 내용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지더라도 마지막까지 상대를 긴장시키고 직접 물고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가지 않는다면 3경기 다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전제 조건은 많이 흔들어 놓을 수 있게 많이 목적을 갖고 움직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싸움에 눌리지 않는 것. 그리고 기싸움 같이 맞서 싸워주는 것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김정은 선수가 제일 많이 얘기했던 거죠. 하나원큐 오면서 본인이 내가 그 팀에 가는 것만으로 이 팀의 승수를 몇 승 늘리고 그럴 수 있는 사실 힘은 이제 없다. 자기가 그 정도 선수는 아니다. 다만 상대 팀한테 겁먹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이 골은 내가 못 보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게 제일 관건이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좀 많이 상세가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서 김정은 선수가 굉장히 많이 잔소리를 하면서 그렇죠. 어린 선수들도 좀 전투력을 좀 끌어올리는 데는 일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플레이오프 앞두고 좀 고치돼가지고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김시현 선수가 어쨌든 간에 시즌 내내 식스맨 역할도 해주고 주전으로 나와서 해줬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역할을 잘해준다면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KB를 만나는 팀들은 결국 3점을 많이 던질 수밖에 없잖아요. 외곽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데 근데 KB하고 하나원큐 이번 시즌 6차례 맞대결을 보니까 하나원큐가 KB보다 3점을 많이 안 던졌더라고요. 성공도 적고 근데 결과적으로 외곽이라는 게 뭐 스크린을 타고 던지든
뭐 안에서 나오는 볼을 잡아 던지든 해야 되는데 하나원큐 같은 경우는 KB를 만났을 때 굉장히 그런 거에 어려워했죠. 네, 만들어내지 못했다. 만들어내지도 네. 못했고 또 신지현 선수도 그렇고 굉장히 좀 몸싸움에 좀 어려움을 겪었었고 그런 거 어느 팀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는 그 하나원큐의 중간 라인 쪽에 이런 수비력을 굉장히 KB의 중간 라인 쪽의 수비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이겨낼지가 하나원큐 관건일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미스매치 외곽 던져서 들어간다면 좋은 거고 네, 안 된다면은 최소한 속공은 내주지 말아야 된다. 결과적으로 분위기가 뒤바뀔 때 보면은 그 KB가 분위기를 잡아가는 방식 중 하나가 어쨌든 박시우 리바운드 잡고 베이스볼 패스 던져주고 네. 잡고 허예은 선수가 물어 그럼 달려가는 강아지처럼 달려가지고 공 잡고 마무리해주든지 네네. 네, 그 안 들어간 박지수가 또 어느 날 쫓아와가지고 야 내가 주워줄게 하면서 탁 잡아주고 워낙 박지수에서 나오는 첫 번째 패스가 워낙 좋다 보니까 혹은 강희슬이 달려서 네. 그대로 외곽 3점 던져주고 네, 그런 것들이 제일 무섭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서 좀 안내주는 게 또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여러모로 어쨌든 하나원큐에게 소중한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소중한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니까 뭔가 뭐 결과까지는 생각하지 말자 이런 느낌이 좀 너무 많이 들긴 하는데 네, 약간 가능성이 약간 희박한 시리즈가 아닌가 역대 1사회 중에서 제일 네. 아무래도 예. 사실 하나원큐가 이번 시즌에 그 정상적인 라인업 하에서 KB를 상대로 좀 좋은 경쟁력을 보인 모습이 많지 않았거든요. 지금 뭐 아까 말씀하셨던 리드 시간도 그렇고 6경기 평균 KB가 평균 12점을 앞서고 있다는 네. 거는 분명히 전력차가 낮다. 그리고 가장 접전이었던 경기를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핵심 선수들 빠진 경기에서 맞아요. 그때가 저는 그 경기가 제일 재밌었는데 김정은, 신지현 선수가 안 나왔는데 그렇죠. 그때 또 엄성희 선수가 죽여줬어요, 진짜. 네, 진짜 끝내줬습니다 그때. 난 그때 사실 여름 우리가 봤던 엄성희 선수 약간 좀 투박하고, 그렇죠. 약간 좀 실책도 많고 파울도 엄청 많은 선수. 여자의 파울은 많지만 좀 재밌는 캐릭터죠. 네, 재밌는 캐릭터죠. 근데 덜 다듬어졌다는 표현이 맞겠죠. 맞아요. 근데 여름에 연습 경기 갔을 때도 제일 많이 올랐던 선수가 엄서희 선수였어요. 네. 1라운드 때도 그랬어. 근데 3라운드, 4라운드, 5라운드 거치면서 봤던 엄서희 선수는 그래도 조금씩 깎여 있는 이런 나쁜 것들 좀 조금씩 덜어내는 과정이었죠. 한참 좋았을 때 허리 다쳐가지고 좀 아깝게 됐는데 그게 너무 아까워요, 저는 솔직히. 일단 엄서희 선수는 그 멘탈적으로 그러니까 이 선수가 담대함은 분명히 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엄서희 선수가 BNK 지명이 됐다가 KB로 왔을 때 KB로 와서 우리은행과의 경기에서 한번 포스트에서 박혜진 선수를 상대로 1대1로 포스트업을 친 적이 있거든요. 실패했습니다. 실패했는데 그때 딱 포스트 매치가 되는 순간에 박혜진 선수가 정말 그런 마음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박혜진 선수가 좀 당황하는 느낌이었어요. 지금 네가 나하고 1대1을 하겠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그걸 실패했을 때 KB 벤치에서 정말 박수를 많이 쳤거든요. 근데 그게 웬만한 어린 선수들이 그리고 박혜진 선수가 뭐 정말 오랫동안 지금 이 리그를 지배했던 에이스 중에 한 명 아닐까요? 우리은행의 에이스이기도 했지만 WKBL의 에이스이기도 했던 선수인데 특히나 공수 양면에서 그 박혜진을 상대로 박혜진 선수가 비록 가드긴 하지만 엄서희보다 높이가 낮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엄서희 선수가 분명히 담대함은 있다. 예. 좀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좀 머리를 써서 덤빌 상대를 보고 덤벼야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승부 하나가 팀 사기로 올려주는 건 제일 어마어마하거든요. 인상적인 도전 중 하나였어요. 네. 네, 어쨌든 그 맥도웰 같은 느낌도 들었고 바크 같은 느낌도 들었고 그때도 이제 그런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팀에 좀 전투력을 좀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없다는 게 좀 약간 아쉬운데 박소희 선수라든지 이제 고서현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조금은 더 많이 놀라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일 중요한 건 3차전 같아요. 부천에서 치르는 하나원큐 팬들이 정말로 기다렸던 봄농구지 않습니까? 이 봄농구에서 우리를 내년에도 응원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나원큐 선수에서 제가 말씀하신 박소희 선수를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박소희 선수가 저는 정말 큰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원큐가 4강 가십권 거의 가십권이 됐다가 가능성을 확정시키지 못하고 있었는데 결국 신한은행과 5라운드 경기에서 확정을 했거든요. 근데 앞서다가 위기가 왔어요. 근데 위기가 왔을 때 김정은 선수도 움직이지 못하고 신지현, 양인혁이랑 하나 에이스도 확실한 방점을 찍어주지 못할 때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박소희의 블록슛 2개. 그 블록슛 2개가 전부 김진영 선수가 당했는데 김진영 선수가 김정은을 뚫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걸 박소희가 블록슛을 2개를 했고 박소희가 그날 초반에 3점슛도 좋았어요. 근데 상대대 추격당했던 4쿼터에 중요한 슛도 넣었죠. 시간 쫓기는 데에서 백도어를 들어가지고 득점을 얻었고 그리고 마지막 위닝샷도 박소희였거든요. 저는 사실 김정은 선수가 내준 거 박소희 선수가 올라갈 때
아 오늘 잘한 거 여기서 까먹는구나. 아니, 공격 시간이 한 10초 정도 남아있는데 왜 벌써 올라가지 싶었는데 그게 들어가면서 사실 승부를 결정지었거든요. 그리고 전 중요한 게 그렇게 해놓고 만약에 하나원큐가 그 경기 졌으면은 박서희 선수 활약이 그냥 1회성을 끝날 수 있었는데 그 경기를 이겼단 말이에요. 이겼죠. 그러면은 이 선수한테는 상당한 성장 자원이더군요, 그게. 그리고 그 경기 이후에 박서희 선수가 분명히 이전보다 성장한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 박서희 선수에 대해서 하나원큐, 특히 김도환 감독은 김도환 감독만 아니라 신장 선수도 늘 얘기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많이 긴장하는 선수. 별의별 거에 다 긴장을 한다. 심지어 처음 프로 왔을 때는 선배가 이름 부르는 거에도 긴장을 하는 선수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제 그 미디어 데이 때도 김도환 감독이 박소희가 제일 긴장하고 있을 거다. 제일 부담 느낄 거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저격차가 나는 경기에서 의외의 변수라는 게 이런 루키급 선수들이 보여주는 생각지도 못한 미친 활약이거든요. 박소희 선수 가능할까요? 저도 불가능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언제 터지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항상 이 선수는 기가 죽어가는 게 좀 안 좋은 특정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기가 죽는 모습, 피하는 모습, 네. 피한다기 어쨌든 주저하는 모습이라고 할게요.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서 좀 아쉬울 때가 있는데 어쨌든 부딪혀 보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가능성이 높고 미칠 가능성이 가장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선수의 성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원큐가 KB를 잡기 위해서 이런 선수들, 자, 지금 말씀하신 아까 고소연 선수도 얘기했었고, 지금 얘기하셨는데, 말씀하신 부분들이 사실은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는 부분들 다 말씀하신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플러스 알파라는 거는 핵심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들이 다 됐을 때를 가정하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 핵심적인 부분들, 정말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그럼 쭉 한번 나열 한번 해보시죠. 양인영 선수가 네. 꾸준히 활약을 해줘야겠죠. 일단은 중거리 슛도 야투 성공률도 높아야겠고 네네. 리바운드도 마찬가지고 블록 슛이 잘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쵸. 네, 어쨌든 간에 안쪽에서 얼마나 비벼주냐 김정은 선수와 함께. 그게 중요할 것 같고 사실 박지 선수 같은 경우 더블팀에 아예 도가 텄어요. 이제는 더블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정은순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박지 선수가 데뷔할 무렵에 제일 바라는 게 뭐냐라고 여쭤봤을 때 어쨌든 더블팀이 들어왔을 때 더블팀 수비가 어느 쪽의 방향에서 들어오는지 그리고 제일 효율적인 움직임으로 몸을 틀어가지고 수비의 회방을 안 받고 파울 패스를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경험을 쌓고 발전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사실 지금은 도가 텄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쵸. 네. 간단하게만 봐도 어느 방향에서 들어오는지 알고 이제는 몸도 잘 틀고 패스도 빨리빨리 주고 사실 국내 선수 중에서 더블팀에 대한 대응을 할 줄 아는 선수는 박지 선수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고 외국인 선수 제도를 쓰더라도 외국인 선수들보다도 더블팀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하죠. 왜냐면 WNB에서 스타급 선수들이 아닌 이상은 사실 안 더블팀에 대해서 당해봤으니까. 굉장히 좀 낯설 수도 있고 그쵸. 제가 봤을 때는 아시아의 더블팀이 제일 기상천외합니다. 진짜. 제일 레파토리가 많고 네, 호주조차도 그런 더블팀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도자들 보면은 또 그런 얘기를 하죠. 원 카운트에 가지 말고 투 카운트에 가는 거야. 그런 그리고 것들. 네. 한 박자 반에 들어가죠. 이러면서 볼을 잡을 때라든지 자리를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 오히려 그쪽은 NBA는 줘. 최근에 이제 돌파하는 선수에 대해서 이 자유투라인 한 가운데 네일이라거든요. 네. 이 네일 지점에서 언제 헬프가 들어갈지 언제 이렇게 손질을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좀 많이 이루어지는데 아직 그런 거랑 다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블팀 박 센터에 대한 부분도 제일 견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잘 이루어진다면 좋은데 사실 그런 거 타이밍 좋게 들어간다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더블팀 했어요. 나갔어. 강희슬이 던져. 근데 강희슬 선수가 과연 이 슛감이 저희가 마지막에 봤던 것이 그대로 이어질지 사실 마지막 그 신한은행과의 경기에서는 3점씩 막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때 왜 이렇게 오버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강희 선수 3점 슛은 늘 들어가던 건데 네. 왜 이렇게 신나했냐라고 했을 때 스스로 텐션을 높이고 싶어서 텐션을 어쩔 수가 없었다. 그때 스코어 아시죠? 처음 시작할 때. 네. 네. 확 벌어졌던. 그래서 어쨌든 채널을 돌리지 말아주세요. 이것도 되게 멋있는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어서 던졌는데 17대 0으로 시작했죠. 그때 이 3점 슛도 참 멋있는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어가지고 네네. 3점 들어갈 때마다 일부러 좀 더 텐션을 높이려고 애를 썼는데 사실 그 슛이 계속 들어간다면 사실상 방법이 없는 거겠죠. 다만 강희 선수의 외곽 슛이 최근 들어갔을 때는 다 들어가다가 안 들어가다 경기마다 좀 약간 기복이 생겼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그 뒤에 이제 리바운드 경쟁에서 김연아 선수라든지 김시훈 선수라든지 김정은 선수라든지 좀 더 거들어주면서 그 기본 평타를 쳐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
KB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국제대회 나갔을 때 박지수를 데리고 있는 팀의 가장 장점이 역시 그 박지수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얻어내는 것도 있지만 뭐 제가 얘기한 일단 국제대회는 아시아대회긴 하지만 박지수한테 붙는 상대 수비를 이용해서 외곽에 빼주는 그 거기서 파생되는 찬스. 근데 강희슬이 좋은 슈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강희슬 선수 수비에 붙는단 말이죠. 근데 그랬을 때 결국은 비는 외곽의 다른 선수 하나. 그러니까 외곽 자원이 1옵션 말고 외곽 2옵션이 얼마나 위력적인 선수가 있느냐. 이 부분이 되게 숙제가 된다고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국제대회에서도 우리나라가 지금 그 답이 나오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KB 역시도 좀 그런 면이 있었는데 우승할 때는 사실 최희진 선수가 있었죠. 근데 이번 시즌 보면은 허예은 선수가 3점이 정말 좋아졌거든요. 오히려 외곽 슛을 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허예은보다 심상영이 낫지 않냐는 생각도 했었는데 오히려 허일영 선수, 허일영입니다. 허일영 선수가 허일영 허일영 선수 되게 간이 커졌어요. 네. 그 결정적인 순간에도 외곽을 잘 넣고 네네. 타이밍도 그냥 빨라졌고 주저하는 버퍼링도 없습니다. 네. 그 심상영 선수도 여전히 외곽이 좋아요. 슛거리가 길고 심상영 선수도 그렇고 허예은 선수보다 슛거리는 오히려 심상영 선수가 더 길죠. 네. 근데 다만 이제 KB에서 유일한 걱정거리는 보세요. 김민정 선수 잘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염윤호 선수는 말할 것도 없죠. 중거리는. 네. 김예진 선수도 최근에는 이제 커를 타고 들어와서 던진다든지 혹은 외곽에 한두 개씩 넣고 있어요. 네. 많으면 2개 이렇게 넣고 있고 심상영 선수 잘 들어가고 있죠. 네네. 허윤 선수 들어갔어요. 네. 다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약간은 뭐 이상적인 거예요. 사실 이게 네. 공격이 분산되니까 제일 좋은 방법인데 네. 안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꼬이기 시작했을 꼬이기 때. 시작했을 때 이게 잘 안 풀릴 때가 가끔 있단 말이죠. 물론 길어봤자 1, 2분이지만 결국에는 그래서 박지 선수가 공을 잡으면 다 해결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네. 그럴 때를 잘 포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약간 가끔은 강인수 선수가 약간 꽂아놓은 보리차처럼 아무것도 안 할 때가 있어요. 못할 때가. 기회가 안 돌아가니까. 네네네. 근데 그럴 때를 어떻게 조립을 하느냐가 KB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종종 말하는 게 강인수 선수에게 미끼가 되는 디코이 역할을 좀 해달라는 역할을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어쨌든 그쵸. 기본적으로 네. 수비 한 명을 달고 다니는 거고 사이드 쪽에 비워놓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안 됐을 때 이런 동선 정리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중요한 건 또 공격 리바운드 잡은 다음에 필연적으로 수비가 매치를 잘 못 찾아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네. 어느 팀이든 다 똑같습니다. NBA든 WKBL이든 KBL이든 그럴 때 확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원키 선수들이 얼마나 기민하게 움직여주느냐도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괜히 또 놓친 다음에 로테이션 못 찾아가가지고 3점을 맞으면 더 치명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약간 좀 정신 차려야 되지 않을까. 네. 강희슬 선수가 올해 좀 3점이 좀 들쑥날쑥하긴 했는데 하나원큐전에서는 경기당 3개 이상 되면서 42%예요 성공률이.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선수는 또 김혜진 선수네요. 하나원큐에서 온 38% 6개 성공을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염인아 선수는 2점 성공률이 제일 높고 71%. 중거리 슛이 거의 기계 수준이에요. 기계. 약간 그것도 있어요. 염인아 선수 좀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염인아 선수한테 직접 얘기한 적도 있는데 안 들어갈 것처럼 던져가지고 들어가 버리니까 상대 입장에서 되게 약간 무성의하게. 그쵸. 이게 뭐야 던지는 거였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던지는데 그게 너무 정확하게 들어가 버리니까 차라리 상대 입장에서 박지수한테 맞으면은 먹을 거 먹었어 이 느낌인데 다 막은 것 같은데 이게 들어가나? 약간 이래 버리니까 좀 힘 빠지는 느낌?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는 그게 결국 염윤아의 시그니처. 네, 시그니처고 네. 요즘엔 이제 안 들어갈 것 같다는 느낌이 안 주더라고요. 진짜로. 포스트업도 치고 뭐 여러 가지 매치업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염윤아 선수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농구를 좀 쉽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낌이 이제 많이 알게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뭔가 힘 안 들이고 플레이를 하는 느낌? 솔직히 힘을 안 주진 않거든요. 염려 선수도 계속 부딪히고 다니고 넘어지고 하는데 근데 보는 느낌에서 예전보다 되게 힘 안 들이고 농구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여기서 하나의 전제를 깔고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이게 옛날 선수들과 실력이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실력 대단했던 레전드들인 거 압니다. 근데 네. 예전에 어느 여자 농구 팀들 강의를 갈 때 제가 선수들한테 그런 자료를 보여준 적이 있어요. 유영주, 전주원이 데뷔할 무렵인데 신문 기사에 세대 교체 더뎌. 유영주 스피드 조절 못하고 전주 완급 조절 필요해. 뭐 그런 기본기 부족. 천하의 전주원인데 네. 그런 타이틀이 붙은 신문 기사가 붙었는데 그때도 여전히 지금처럼 감독님들 코멘트가 인용이 됐었죠. 이만하게 실렸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다. 이 레전드조차도. 그런데 이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우리 이름 속에 여자 농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수가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실은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 아직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열심히 한다면 더 나은 선수가 될 수 있을 거고, 이건 어느 세대의 어느 어린 선수들한테나 요즘 것들 싸가지 없어라고 말하는 것처럼 네. 요즘 선수들 부족해라는 말은 언제든지 나왔던 말들이기 때문에 잘하든 못하든 네, 너무 불공평하다 생각하지 말고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그냥 그런가 보다. 본인은 본인의 주어진 사명들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달했었어요. 근데 염윤아 선수도 KB에서 지금 자리 잡기 전에 하나원큐 뛰었고 그 전에 소풍 갔던 시절도 있었고 네. 그렇잖아요. 그때도 평가가 제가 들었던 게 아, 쟤는 왜 이렇게 굶떠? 왜 적극적이지 못해? 그런 말이 많았거든요. 세계에서 제일 느린 가드 이 얘기도 그런 있었고. 있었지만 네. 지금은 뭐라 그럽니까? 농구에 도가 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지금 젊은 선수들도 아까도 제가 뭐 경험이 부족하네, 뭐 해야 되네 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선수들이 좀 더 용기를 내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고 주변의 평가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뭐 여자농구 댓글만 봐도 사실 가슴 아픈 댓글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정말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네, 끝맺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농담입니다. 가시죠. 당황했어요. 네, 굴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KB에서 주목할 선수 누구 있을까요? 한 명만 딱 집어주시죠. 아우, 한두 명이 아니긴 한데 네. 뭐 박지 선수는 늘 주목하는 선수니까 괜찮을 것 같고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얘기하면서 KB를 얘기할 때 지금까지 이전에 녹화했을 때 언급이 정말 안 된 선수가 누구였냐면 강희슬 선수였어요. 네, 맞아요. 네. 강희 선수가 3점이 좋고 리바운드 좋고 뭐 그런 얘기 하나 끝났는데 근데 이게 왜 언급이 안 됐나 싶었던 게 강희슬을 평가를 안 한 게 아니라 그냥 은연중에 아이 뭐 그건 다 알잖아. 약간 이 느낌이었던 건데. 강희슬은 한 세트로 네. KB의 상징이고 네. 보증 수표고 그렇기 때문에 할 거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선수가 빨리 슛감을 일정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사실 근데 걱정이 안 되는 게 뭐 1쿼터에 안 들어가 2쿼터에 안 들어가 그래도 4쿼터에 하나 넣더라고요. 결정적일 때는. 그런 것들 봤을 때 세상에 제일 걱정 안 되는 슈터 그 역시 뭐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예전에도 뭐 강희슬 이전에 WKBL 그 한국의 그 대표적인 슈터들 중에서 많이 이제 거론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이 또 변현아 코치잖아요. 근데 변현아 코치에 대해서 이제 다른 지도자들이나 다들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변현아가 왜 대단하냐라고 얘기하면은 저는 국가대표 중국이랑 게임할 때 3쿼터까지 3점 9개를 하나도 못 넣었는데 근데 4쿼터에서 공 달라 그러고 3점 던지든가 그거 자체가 엄청난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일단 강희슬 선수도 지금 변현아 코치의 기록을 깨면서 WKBL 안에서는 이제 3점 슛의 어떤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선수인데 물론 둘이 결은 다릅니다. 네, 비교하는 게 그쵸. 아니라. 네. 근데 네. 슛이 안 들어가더라도 강희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직접 치고 들어갈 때가 있고 네. 네, 그런 역할도 잘해주고 혹은 박지수가 나와 있고 강희슬이 안쪽에 살 때도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생긴 레파토리 중 하나가 강희슬과 박지수의 2대2 플레이 혹은 강희슬이 스크린을 타고 이용해서 동료를 살려준 플레이도 늘고 있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엄청나다고 보는 게 사실 강희슬 선수가 그동안에 그런 레파토리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생겨나게 되면서 쓸수 있는 조금 더 무게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해진다. 무게가 다양해졌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원큐와의 시리즈에서는 걱정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중요한 건데 그 다음 스테이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가장 일단 플레이오프에서 주목할 선수는 강희슬입니까? 저는 강희슬 선수가 강희슬 선수에 따라서 점수차가 달라지지 않을까. 결과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점수차가 달라지지 않을까? 네, 저는 3대 0에서 이변은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네. 하나원큐에서는 좀 주목할 선수 누가 있을까요? 뭐 다 말하긴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선수가 양인영이라고 봅니다. 아까 양인영 얘기했던 대로. 선수가 어쨌든 간에 얼마나 더 굳세게 버텨주느냐 얼마나 본인 대가를 잘 보여주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물론 이 선수도 근데 은근히 이제 부상 이슈에서 언급이 많이 안 되는 선수긴 한데 굉장히 좀 상태가 좀 좋은 편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얼마나 뛰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선수가 파울 트러블 없이 얼마나 잘 해주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손대범 의원이 3대 0으로 끝날 것 같다고 예상한. 몇 대 몇이고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예? 뭐 손대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렇게 언급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게 아니죠. 공평하게 해야지. 네. 사실은 3대 1 예상하시는군요. 제가요? 네, 아닌가요? 근데 사실은 이 시리즈를 예상하라 그러면서 하나원큐가 1승 혹은 2승 혹은 3승 가져갈 거다라고 예상하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 힘들어요. 네, 너무 힘든 상황, 너무 힘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정규리 6번의 승부를 보면은 어떤 상황이든 좀 이렇게 얘기하면 심하게 얘기하면 KB가 여기서 승부 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그 상황에 항상 승부가 갈렸던 느낌이에요. 그래서 KB가
의도하는 대로 쓴 거 결정됐던 시리즈들이 이번 시즌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더욱 그렇고 네. 그리고 이 경험 없는 선수들의 어떤 겁없는 무언가보다는 겁없는 선수들의 위축이 먼저 예상되는 게 사실은 여자농구의 오래된 좀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많이 좀 어떤 언더독의 가능성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시리즈가 네. 맞지 않나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하나원큐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는 이미 목표를 이뤘다라는 그 할 만큼 의견 중에 했어라는 생각보다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자라는 게 그쵸. 좀 이번 시리즈의 제일 중요한 마음가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네. 들리는 얘기로 이제 FA 얘기도 좀 나오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생각할 때가 아니라 눈앞에 있는 3경기, 4경기, 5경기를 두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원큐 내부 FA 선수들은 정규리그도 정규리그지만 이 KB와의 플레이오프 시리즈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아주 그건 부분에 대한 평가 요소의 큰 부분을 차지할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전 내부 FA 얘기한 건 아닌데. 외부 FA예요? 넘어가시죠. 네. 네. Hush, little baby, don't say a word. Mama's gonna buy you a mockingbird.